저희 센터에 상담 오시기 전에 지문 검사, 적성, 맞아요. 그다음에 사주 맞아.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아이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좀 의사결정 하셨으면 좋겠다. 네네. 엄마는 항상 의사결정이 고민이잖아요. 이과에서는 여러 가지 좀 분류가 있어서 아까 의치한 약수 테크트리, 의치약. 네. 그리고 전화기 컴은 뺄까요 여기서? 화학 정말 순수한 공대. 그냥 오리지널 이과들. 오리지널 기계, 이과. 막 물리, 막 전기전자 막 이런 애들. 그러니까요. 전기전자, 기계 이쪽으로 네. 오리지널.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요즘에 좀 나타난 산업공학이라든지 네. 수학, 기타 컴공, 통계. 이렇게 세 개로 나눴을 때 먼저 제일 오리지널 이과부터 해볼까요? 네네. 그렇죠. 예. 얘네는 지능검사 패턴에서도 이과성 나타내는 지표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거가 둘 다 좀 조합이 돼야 돼요. 네네. 이쪽 가려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애들이야말로 진짜 수학을 더 잘해야 돼요. 의대가 아니라.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런 애들은 이제 물리 많이 하겠죠. 그렇죠? 선택할 때. 물리 선택하면 쉽지 않습니다. 거의 물리 덕후 수준 아닌가요? 이런 친구들은? 네, 그래야지 가서 먹어주죠. 물리 못하면 꽝이에요, 저쪽은.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런 기하 같은 것도 내가 재밌어서 공부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정도 배짱과 용기와 그런 지적인 호기심이 있어야지 저런 거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의치학은 참고 풀면 돼요. 근데 얘네는 재밌어서 풀어야 돼. 왜냐면 공대 가봐 한번. 네네.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수학은 이게 장난이었어요. 어때요? 막 분량이 막 이만해요? 그러면은 이런 친구들은 일단 수학은 기본적으로 좋아해야 되고 과학에서 물리도 좋아하든지 과학의 뭔가를 어떤 과목이든지 좋아해야 되는 좋아서 하는 거죠? 정도가 돼야 되고 그게 안 되는 애가 점수 맞춰서 얼렁뚱땅 갔다가 이제 뭐 공무원 시험 빠지고 의전치전 옛날에 빠지고 로스쿨 빠지고 반수 빠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상 이렇게 딱 가보면 공대 머리 터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좌절해가지고 관두는 애들도 많고. 진짜 좋아하는 애들이 있나 봐요. 있어요. 그거 그냥 그 수식을 이렇게 쓰면서 공부를 그렇게들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줄 모르고 간 애들이 나오는 건데 마치 그냥 의대 지상주의 때문에 애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서열이 있는 법이고 그 서열에서 밀렸을 때의 공허감 때문에 찾는 또 다른 선택에 대해서 너무 욕하는 건 저는 좀 반대인 입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아서 했었을 때 선행도 쭉쭉 빼야 되는 건가요? 이런 친구들은 그냥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무제한이에요? 네, 내가 그냥 선행 개념이 아니라 거의 속진 개념으로 나는 뭐 초등학교 때 미적도 좀 배워볼 수 있는 관심 정도. 그리고 왜냐면 물리 하려면 기하라든지 미적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교과 편제상 필연적으로 물리에서 먼저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수학보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수학을 땡겨서 배우는데 그러면 너무나 이런 시기에 미적분이나 기하 같은 거를 개념을 배우는데 그게 재밌고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게 저런 분야예요. 이런 친구들 좀 어떤 준비를 할까요? 뭐 영재원도 가고. 보통 이과 최상위 트랙 표준인 아이들, 과거 영재고 목표인 아이들, 영재원 물론이고 그 다음에 수과학 선행. 수과학 선행. 이거 뭐 이게 필수일 것 같아요. 상식적이고 그 다음에 경시대회 각종. 뭐 정보 올림피아드든 수학, 물리, 화학 올림피아드든 뭐든 이런 것들 경시대회. 요즘에 근데 영재원은 시간 많이 뺏긴다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 시간에 그냥 학원에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인기가 예전보다는 조금 사그라진 것 같아요. 영재성이 있는 애는 영재원을 하는 게 맞고 영재성이 아닌 친구는 좀 경험하다 관두는 게 맞고 최종 말에는. 그 마지노선에 혹시 요즘에 과학도 포함이 되나요? 조금씩? 과학은 마지노선까지는 아닌데요. 보통 대치에서는 4, 5, 6학년 언제쯤인가 중등과학 선행을 들어가요. 4, 5, 6학년 언젠가요? 네, 4학년이나 5학년이나 6학년 언젠가쯤에는 중등과학 예습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역주산하면은 4, 5학년 때 언젠가 중학교 수학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들여서 하지 않으면 과거 영재고 트랙을 타기가 힘드니까 땡겨서 했지. 심지어 물화생지도 아니고 그냥 물리화학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중학교는 어떤 테크트리를 타면 좋을까요? 중학교? 이런 친구들은 사실 국제중은 추천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안 해요. 국제중은 문과성인 아이들한테 많이 추천하고 중학교는 이제 진짜 고등수학 선행에 이제 아름다운 전당이 되고 경시대회 하느라 수학과학에 올인하고 그것 때문에 국어 영어가 구멍 나는 걸 감수해가면서까지도 도전하는 이런 과정들인 거죠.
이런 친구들 중에서 내신 조금 펑크 나는 경우도 있나요?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 좀 놓치는 경우도 좀 있죠. 네, 그렇긴 한데 예. 들어간 애들, 예. 과거 영재고에 영재고 들어간 애들 애들은 말로는 이제 학교 내신은 그거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뭐 그거 가지고 절절대면 그거 뭐 어떡합니까? 뭐 이런 정도 급이죠. 예. 지향성은 초등 저학년 때 엄마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요. 초등 한 2, 3학년 때 시켜보면 따라오겠구나. 나오니까.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4학년, 5학년 그렇게 중고등 수학을 시켜보고 예. 경시 트랙까지 탈지 여부를 초등 말에 이렇게 도전해보고 중학교 초반까지 한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좀 갈아타는 경우도 있고 의대 지향하면서 얘네들 따라하는 애들도 많아요. 이렇게까지? 네, 여기까지는 비슷한가요? 네, 중1까지는 거의 따라서 똑같이 가다가 한 중1 정도에 분리시키고 교과선행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애들도 많아요. 그거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중1 때? 교과선행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경시 트랙을 타는 애들은 막 중2, 중3까지도 막 경시하고 국어, 영어 밸런스 잡기 어렵거든요. 근데 중1까지는 걔네랑 같은 버스 타고 가다가 안녕 하고 환승하는 거예요. 과거 영재고 준비하다가 진도 못 나간 애들 많아요. 그러다가 떨어지면 진짜 공중부양이에요. 수학 진도도 쳐져 있지 경시하느라고. 국어 영어도 구멍 나 있지. 근데 과거 영재고 다 떨어졌지. 이러면 진짜 완전 공중부양 되죠. 그러니까요. 그 에너지가 그 기계 물리 전기전자쯤 가려면은 이 정도의 선행 같은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 그럼 이 친구들은 거의 다 과학고 영재학교를 꿈꾸나요? 거기를 가면은 그런 과에 가기가 너무나도 좋죠. 그러면 의대를 가기 위한 의대 성향이 좀 있고 이과인데 의대를 지향하는 친구다. 그럼 어떤 테크트리가 가장 좋을까요? 중1까지는 똑같고 똑같이 그렇게 아예 과거 영재고 트랙 타는 애들이랑 동일한 스피드로 가다가 분리시키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은 조금 천천히 가는 애들도 있어요. 맨 처음부터요? 세팅이? 6학년, 아까 말씀드린 한 6학년 정도의 고등선행 시작하는 정도. 어차피 얘는 조금 더 여유 있죠. 경시 안 할 거니까. 그래서 경시 안 할 애들은 6학년 정도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뭐 상하, 수원, 수투, 미저 이렇게 공부해도 보고 되죠. 그리고 중등은요? 내신을 좀 더 챙기나요, 이 친구들은? 그럼요. 내신 따는 경험 같은 것들을 중학교 때 많이 쌓아놔야 고등학교 가서도 그걸 실천하죠. 그래서 계획 짜고 밸런싱해서 전 과목 좀 퍼펙트하게 받고 실수 안 하고 이런 노력들 많이 해야죠, 의대 가려면. 고등학교 가서 내신 경쟁해서. 내신 중요하니까요. 거기 가서 훈련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요즘에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시로는 재수생들이 N수생들 다 잡아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역으로 가려면 내신을 챙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추천하는 학교 유형이 있나요? 의대요? 의대를 생각한다. 전사고 추천하세요? 의대는 전사고 남자는 상상고, 여자는 매대부고. 만약 일반고면요? 대놓고 써 있어요. 일반고? 일반고는 학군지에서 의대 많이 보내는 학교를 저는 다 추천드리죠. 뭐 휘문, 경신, 그렇죠. 여자애들 뭐 진선숙명 뭐 다 아는 학교들. 그다음에 뭐 단대, 중동. 뭐 등등등등 이런 학교들. 근데 소장님 거기서의 이 친구들 합격률이 워낙 높죠. 근데 대부분 재수생이잖아요. 아니 뭐 재수할 수도 있죠. 재수해서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재수로 들어가는 정도면은 남는 장사죠. 뭐 N수 소리 나오는데요. 그렇죠. 요즘에 워낙 N수생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어디 가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의대에 들어가는 것만이 끝이 아닌데 어쨌든 저희는 입시를 다루는 거니까. 그리고 중간에 끼어있는 뭐 컴공이라든지 산업공학, 수학, 컴공, 산공, 통계 뭐 이런 과들. 이런 친구들은 어떤 점에서 좀 다르게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은 판별을 할 때요. 네네. 이과성 지표 중에 유동추론이라고 이쪽으로만 좀 유난히 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은 뭐 디미고 무슨 저런 단대 소프트 무슨 설린 인터넷 이런 데 가서 완전 특성을 키우는 이런 쪽도 많이 추천하고 걔가 좀 더 과제 집착이 세지면 이제 과학고 계열로 가서 그런 과에 가는 거고. 유동추론이요? 네, 유동추론이 수리적인 부분을 많이 보는. 그럼 만약에 이런 지표 없이 부모님이 좀 체크할 수 있다. 우리 아이가 유동추론이 좀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기하 안 되고 기하 안 방정식, 되면? 부등식 함수 잘 되면 완전 단순 논리로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바로 체감이 되는데요? 네. 요즘에 워낙 의대에 관심이 많으니까 의대 준비한다고 했었을 때 가장 좀 최적의 방법 물어보려고 찾아오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의대 좀 준비하겠다. 이런 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좀 트렌드, 관심사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대부분 의대 지향성 있는 엄마들은
어느 학원 갈까요? 예. 어디서 얼마 정도까지 해놔야 되나요? 뭐 언제 어떤 반에 들어가야지 갈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더 많이 하세요. 구체적인 학원에 대한. 아, 네네. 학원, 네. 달성해야 되는 수준, 네네. 실력 이런 네. 것들 많이 물어보시죠. 저 이거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네. 소장님 워낙 학원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소장님은 학원 어떻게 선택하세요? 자녀분? 저희 아이요? 네. 어떻게 선택하세요? 저희 아이는 너무 잘 아시는, 뭐 친분 있는 원장님네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애는 딱 예.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예. 어떤 경영경제선 정도? 경영경제성이에요, 그 정도 지금? 선에 있어요. 네, 이과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이요. 네, 이과성 터져나가지 않고 예. 네, 그래서 이제 부들부들 공부시키고 있고 음. 지금 중3 수학까지 했어요. 중3 수학과 그렇게 많이는 안 했네요. 네. 선생님. 오래 걸리고 있어요. 네. 네, 그렇다고 인문사회 역사 철학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경영경제 쪽으로. 네, 그리고 수학학원하고 영어학원하고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원 선택에서 특별함은 없으세요? 직접 자녀를 보내셨을 그게 때. 뭐냐면요. 예. 내가 아무리 학원 정보가 있고 뭐 해도 예. 아이가 따라줘야 맞아요. 내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지. 그럼 혹시 상담 같이 가보신 적 있으세요? 상담? 아이 엄마가 많이 했죠.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거의 교육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거의 아내분한테 맡기시고. 그럼요. 제가 가서 하기엔 좀 얼굴도 팔려 있고 그래서. 선생님, 아빠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엄마가 개입하고 있으면 아빠는 개입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아빠는 개입이 아니라 네네. 같이 뭐 퀄리티 타임을 즐기든 대화를 하든 먹으러 다니든 스포츠를 하든 뭐 이런 거지. 아빠까지 공부에 개입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저는 좀 비추한. 근데 엄마 입장에서 모든 걸 다 혼자 결정하는데 부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상담 때 같이 오시는 집이 있고 네네. 엄마만 오시는 집이 있거든요. 네네. 네, 달라요. 같이 오셔봤자 아빠가 그래요? 많은 거를 알아듣거나 말씀하시지 못해요.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지능검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웨슬러 지능검사 굳이 해야 되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럴 수 이게 있죠. 너무 또 아이를 잣대를 디미는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이세요? 네, 소장님께서 2,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 추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사실 그렇게 치면 세상의 모든 검사는 사실 별 필요 없어요. MBTI 뭐 하려고 해? 생긴 대로 살다 보면은 뭐 어떻게 적응하고 사는 거지 뭐 검사까지 해. 뭐 지능검사 뭐 하려고 해. 그렇게 보면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은 별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고등 어머님들은 다 쓸데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초등 어머님들 하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초중등 때 할 필요 없다. 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현실 공부 패턴도 살피고 네네. 엄마가 그동안 관찰한 것도 듣고 네. 객관적인 검사가 말하고 있는 지향성도 살펴서 이 세 개를 조합해가지고 교집합을 뽑아내는 것이지 현실 공부 상황이라든지 엄마의 진술 없이 그냥 진짜 기계적으로 검사 결과만 가지고 아이를 재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자료인 것이지 그게 절대적인 지표나 잣대가 되면 안 되죠. 소장님 뵙기 전에 물론 궁금증이 있으니까 가겠지만 설명회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가기 전에 요즘 워낙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네. 이거는 알고 왔으면 좋겠다. 입시 용어 같은 거는 좀 알아들어야 되고. 네네. 아니 이게 고교 학점제가 뭔지 완전히 뎁스 있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고교 학점제 정도에 대해서는 좀 읽어보고 좀 포스팅도 좀 보고 교육부 자료도 좀 보고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지. 너무 모르면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뭐 애들한테 맨날 예습하라 그러면서 엄마는 그냥 네 그런 거 입시 용어 같은 거 좀 알고 가시는 게 좋고 교과 편제 같은 것도 좀 알아야죠. 나 뭐 수원 수투가 뭐예요? 우리 때는 뭐 공통수학 아니에요? 뭐 이러면은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아이 성향을 좀 놓고 고민하는 부모님. 그래서 아이의 성향에 적합한 공부법, 로드맵 좀 짜주는데 도와주고 싶은 부모님을 위한 조언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눈대중으로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객관적인 진단 검사들도 좀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엄마가 그동안 관찰한 이력, 그다음에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말씀해주시는 정보 이런 것들을 좀 조합해가지고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센터에 상담 오시기 전에 지문 검사 적성. 맞아요. 그다음에 사주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지문 검사. 지문 적성 검사, 사주로 또 검사. 이거 아직도 하나요?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맞다 틀리다 전 잘 모르겠고요. 진단 검사를 통해서 아이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좀 의사결정하셨으면 좋겠다. 네, 오늘 이병훈 소장님의 말씀이 아이 성향에 맞춘 입시 방향 설정에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